이번도 사실 답변이 좀 충격이에요. 강북의 용산구, 강남의 강남구. 세상에 용산구, 강남구는 저도 그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좋은 대답은 좋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핑크팬더님께서 요새 유튜브 촬영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접할 기회가 좀 많아요. 네. 유튜브가 아니라도. 근데 저희가 좀 차별화를 위해서 핑팬들을 위한 서울 아파트 스피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인터뷰라는 것은 질문 받으면 곧장 대답. 저희가 지금 7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바로 3초 안에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퀴즈가 끝난 이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른다 내린다. 모른다. 서울 강 위쪽과 서울 강 남쪽에서 네. 핫한 구 하나씩만 꼽는다면 강북은 용산구, 강남은 강남구. 매매 3억에 전세 2억 아파트, 매매 5억에 전세 4억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는 5억에 4. 네. 네. 아파트 임장 갈 때 꼭 봐야 하는 3가지는 전철역까지 거리, 근처에 학교가 있는가, 그리고 단지 내에 동간격은 좀 어느 정도 있는가. 지하철이 가깝지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지하철은 멀지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하시면 지하철이 가까운 세대수 적은 아파트. 서울에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할 구 한 곳만 꼽는다면 없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 아니다 부동산을 살 때다. 둘 다 살 때다. 자, 1번이에요. 일단 네. 오른다 내린다 좀 구체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모신 건데 세상에 모른다라고 네. 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다만 그건 있죠. 올해 내년 정도가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자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유동성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오른다 하니까 계속 오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계속해서 거기에 결부가 되니까 그래서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오를 거라고 봐요. 그럼 그게 언제 꺾일 것인가라는 걸 보면 지금 사실은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 반기 때 하락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의 특징상 그렇게 갑자기 가격이 일시에 확 떨어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2번도 사실 답변이 좀 충격이에요. 강북의 용산구, 강남의 강남구. 세상에 용산구, 강남구는 저도 그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좋은 대답은 좋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핫한 구를 2개 뽑아달라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네. 질문을 좀 바꿀게요. 그러면. 핫한 구 말고 네. 상승률이 높은 구 하나씩만 꼽는다면 상승률이 높다. 잠재력이 높은 구.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4년, 5년 정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상승률은 어느 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이 먼저 오르면 그리고 시차를 두고 1, 2년 후에 그 위의 구들이 점점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상승률만 놓고 본다고 하면 현재 덜 상승한 구들, 노원구, 뭐 금천구 이런 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을 잘 살펴보면 지난 한 2, 3년 동안은 전혀 거기들 상승 얘기가 전혀 안 나왔던 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매물이 3억에 전세 2억, 5억에 전세 4억 아파트 중에 후자를 추천해요. 상승률만 따지면 둘 다 똑같지만 똑같이 10% 상승했다 그러면 5억에 10%면 5천만 원이고 3억에 10%면 3천만 원이고 둘 다 사실은 10% 상승을 하거든요. 떨어지는 거 걱정은 또 레버리지가 높으니까. 네, 떨어질 때도 똑같죠. 강남이라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강남도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그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래서 2000년 10년 초반 때는 사실은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하락률로 치면 비슷해요. 네. 근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훨씬 더 여파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아파트 임장 갈 때 꼭 봐야 하는 3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건 어떤 이유일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는 직주 근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남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도 대기업 그리고 전문 직종들이 거의 대부분 강남 쪽에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연봉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본사가 있으면 강남 근처에 살기를 원하지 뭐 2시간 3시간씩이나 떨어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직주 근접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 직주 근접에서는 전철. 네.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재밌는 게 학군이 좋은 곳들을 보면요 근처에 전철이 없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전철이 있다는 얘기는 약간 그쪽이 번화가라는 뜻이거든요. 번화가가 있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
맨날 PC방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약간 번학에서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학원들도 대체적으로 번화가에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월세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면도로 쪽이 많이 있거든요. 세 번째 동간격. 네. 아파트의 약간 좀 안 좋은 점이 동과 동이 좁으면 반대편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재건축 같은 걸 할 때 대지 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동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결국엔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동간격이 좀 넓은 게 좀 더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 좀 놓친다, 임장 가면. 그런 거. 저는 임장을 갔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두세 군데, 네다섯 군데를 전부 다 한 두세 시간 동안 한꺼번에 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임장을 할 때 한 아파트만 딱 보고 그러고 그냥 와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가고.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전철에서 내려서 걸어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4개든 5개든 한꺼번에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느낌이 이 아파트가 좀 더 좋은데 저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가 좀 더 좋은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만 보고 나오니까 그게 좀 이제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저랑. 매부리 지하철이 가깝지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와 지하철이 멀지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중에 다른 조건을 배제하고 단순화한다면 전자가 낫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직주 근접 예.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조건을 좀 붙을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조건 붙는 건 그 다음으로 아까 얘기드렸던 학군이죠. 학군. 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에서는 좀 멀지만 하지만 그 근처에 학교가 좋은 게 있다든가 학원이 밀집돼 있다든가 그럼 그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그런 차이는 있겠죠. 서울에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할 구 한 구만 네. 뽑는다면 없다. 네, 다 투자해도 된다는 거죠. 네, 구이니까요. 구. 네. 25개의 구이니까요. 어느 구든 다 똑같죠. 동은 있네요. 동. 동도 그렇게 치면 똑같죠. 그러니까 구든 동이든 아파트가 많은 구가 있고 적은 구들이 있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보면 용산구가 아파트는 되게 적죠. 엄청나게. 동부 이촌동 말고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그 구를 피하냐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지간하면 500세대 이상이면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도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주식 살 때, 부동산 살 때, No. 다 살 때, 다 살 때.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유동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어떤 실물 경제 있는 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실물 경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산 시장은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그 갭 투자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동성인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억인데 내가 1억이면 살 수 있으니까 전세를 4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부동산,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꿈과 희망이 좀 더 있는 곳들이 오르는 현재는 추세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자산 시장에 거의 마무리 때는 그림은 더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꽃을 태우는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정말 버블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우려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비싼 강남에 이런 아파트들이 얼마 한다는 걸 이제는 너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소득 대비로 볼 때는 그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현재는. 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식도 똑같이 그러니까 2020년 3월, 4월에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다시 오른 게 뭐 그 동학개미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순수하게 자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땡기신 분들은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네.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죠. 불꽃놀이를 할 때는 참여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서 얼만큼 내가 욕심을 줄일 것이냐가 핵심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이 좀 적으면 주식이라도 하면 되는 거고 돈이 좀 있으면 부동산이라도 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 8번 질문을 조금 세련되게 한번 네. 해볼게요. 네. 5천만 원 혹은 1억이 있습니다. 네. 이걸로 갭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주식을 할까요? 그게 단순하게 대답하기가 좀 힘든 게 내가 별로 그렇게 투자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그럼 부동산을 하시고요.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주식을 하시고. 왜냐면 사실은 부동산은 둘 다 투자 관점에서 어려운 건 맞는데요. 네.
부동산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입지라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1억이다 1억 가지고 제일 좋은 곳에 지역에 주택을 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